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후기를 책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자치에서 행복이 꽃핀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 앞서서 지난번 이 분별 없는 광역통합과 메가시티는 독이다 라는 방송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지역이 어떻게 이 서울 1급 체제로부터 벗어날까 고민하면서 서울 규모화에 맞설 지역 규모화 만들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역 시도 통합을 통한 초광역 도시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메가시티 쪽으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미천 자원을 결합하고 녹이는 일이 중요한데 그런 고민을 한 지역들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있어서는 광역 단체장들의 정치 노름에 의해서 정치 흥정을 하는 장이 되다 말다를 반복하곤 합니다. 메가시티는 이 광역통합보다 수평적 결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지역들이 공생 공존을 위해서 협력관계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후진국형 규모화 논리만 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광역통합과 메가시티는 농촌을 독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형 개발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 공동체주의와 주민자치가 설 자리를 잃게 될까 우려됩니다. 일방적인 도시중심 개발은 도농 상생을 죽이고 농촌을 초토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결국 이러한 광역통합과 메가시티는 중심 도시로 신빨대를 만드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져 있는 농촌 소멸 미끄럼틀에 기름칠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꽃집에 진열된 꽃은 한 송이 한 송이 아름다움을 뽐내지만은 들에 핀 들꽃들은 작지만 무르지어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자치에서 행복이 꽃핀다라는 제목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다보스라는 도시를 아시는지요? 해마다 세계 주요국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문제를 이야기 나누는 다보스 포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보스는 스위스 그라우비텐주에 속한 도시고요. 이 도시는 알프스 해발 1560m에 있고 스위스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이 도시 인구는요, 2020년 기준으로 11,091명이랍니다. 이 인구 정도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작은 아파트 단지 정도고, 제가 사는 시골의 해남읍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서 매년 세계 경제 정상들의 경제 포럼을 연다니 놀랍죠?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엔 세계 행복한 나라 순위가 들어있어서 관심을 끌곤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1인당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반용, 선택의 자유, 부정부패 지수 등
6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핀란드가 1위를 했고요. 덴마크가 2위, 아이슬란드가 3위, 스웨덴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거의 매년 이 상위 10위권에 북유럽 8개국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은 52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행복의 나라 순위에서는 52위라니 믿기 어렵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조사의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지수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 143개국 중에 70위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을 뜯어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모두가 작은 자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북유럽 쪽 기초지자체 평균 인구는 15,000명이고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평균 4,000명 정도입니다. 독일은 평균 6,500명이고 프랑스는 1,800명, 미국은 1,500명의 작은 자치를 합니다. 스위스 비도시 지역 지자체는 평균 1,500명 수준이고 우리나라 시도 같은 광역지자체는 2만 명 정도입니다. 게다가 인구가 고작 11명인 이 꼬마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지자체 규모는 우리나라의 농촌 면 단위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기초지자체는 평균 22만 7천 명으로서 세계 독보적 1위입니다. 도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지자체 국가인 것입니다. 이 한국의 기초지자체는 독일의 33배, 프랑스 126배나 됩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인구 과소화로 지방소멸 대명사를 두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농촌 지자체의 평균 인구는 5만 명입니다. 5만 명 인구가 작은가요? 세계 기초지자체 중에서 5만 명을 가진 나라가 몇몇 있을까요? 행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셀리그먼은 21세기 사람들에게 행복표 삶을 가르쳐 주어서 더욱 유명합니다. 그가 든 5대 행복 조건을 보자면요. 긍정적 의식, 몰입, 좋은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성취 등을 꼽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 의식과 몰입은 혼자의 노력으로도 행복 조건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성취는 혼자보다는 주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은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성취를 누릴 좋은 환경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북유럽 선진국들이 말하는 답은 작은 자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북유럽 쪽의 나라들은 작은 자치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작은 자치와 행복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작은 자치 안에 들어있는 행복의 셈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셈은 고장의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큰 자치에서는 생활 요소가 분절되어서 기능적으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작은 자치는 일터나 시장이나 학교나 친교장 등이 거리가 가까워서 일과 복지, 문화 등의 모든 재반의 분야가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작은 자치는 돈과 자원이 돌고 도는 힘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셈은 고장의 융복합력에서 나옵니다. 이 작은 고장에서는 기후, 토질, 경관 등의 자연환경의 특색이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와 관련되는 농업이나 가공업이나 관광산업이 발달되겠죠. 때문에 작은 자치에서는 여러 요소가 시줄 날줄 엮이기 용이하고 그만큼 융복합력을 극대화시키기 용이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셈은 사회 신뢰도를 높여 사회자본을 키우는 데 쓰입니다. 2023년도 세계 번영지수 보고서에서는 사회 신뢰도 조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응당 북유럽이 최상위권을 차지했고요. 한국은 조사 대상 162개국 중에서 107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렇듯 작은 자치는 사회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사회 신뢰도를 높이고 그게 바로 사회자본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치의 네 번째 행복의 셈은 주민 생활상의 의사가 모아져서 주민 공론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작은 자치는 생활상 작은 의제로부터 토론하고 사람들이 수기하는 가운데에서 공론장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자치의 공론장 문화는 주민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약이 되고 공공의 주민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책을 아주 뻔 따르는데 재미를 많이 보죠. 그렇다면 일본의 시종촌 대합병에서 나타나는 작은 자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시종촌은 지금 평균 한 4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농촌 시종촌은 인구 한 10,000명 안팎으로서 우리나라 읍보다는 조금 작고 면보다는 한 2, 3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888년부터 2010년까지 3번에 걸친 시종촌 대합병을 시행했고 그로 인해서 7만 개의 시종촌을 1727개까지 통폐합시켰습니다. 최근에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3232개 시종촌을 1727개로 합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측의 성과 평가와 시민사회 평가가 크게 엇갈립니다. 2019년도에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발표한 헤이세이 대합병과 지속 가능한 사회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성과 분석과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재정 축소, 지역 경제 약화, 노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종촌 합병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합병 지역과 비합병 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거죠.
중요 지표를 비교해 보니까 합병 지역들이 합병하지 않는 지역보다 대부분 후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농촌은 도시와 생활권 구조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는 일터와 생활권 영역이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은 농촌은 일터와 생활권 영역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농촌에서는 작은 자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탄탄한 유대 구조 속에서 농업 생산이 힘을 받고 주민의 생활이 살찌고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자치분권과 농업 농촌 정책은 이런 농촌 조건을 역행합니다. 규모한답시고 유대관계 구조를 깨뜨리고 편리화한답시고 유기적 생활 환경을 분절시킵니다. 오늘은 이 작은 자치와 농촌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주민자치는 새 사조를 요구한다를 방송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